안녕하세요. 주식의 1% 여러분들의 주식 멘토 정윤호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시간은 HLB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HLB 2024년 신약 허가를 현재 기다리고 있는 기업인데요. 어떠한 상황에 있는지 오늘 시간 기본적 분석으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HLB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요. 한국 신약 개발 역사에서 첫 항암제 FDA 허가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임상 3상까지는 마친 리보세라닙이 되겠고요. 리보세라닙 공장은 현재 FDA에서 실사를 마친 상황이기도 하고, 이거랑 병행요법으로 쓰일 캄렐리주맙의 중국 공장 실사만 좀 마치게 되면은 신약 허가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더 높일 수 있는 상황이다 라고 먼저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 있는지 5월까지 무엇을 보면서 기다릴 수 있을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HLB의 파이프라인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엘레바라는 자회사를 두고서 이제 해당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임상이 지나고 허가가 나게 되면 판매할 준비도 엘레바를 통해서 미리 해놓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국내 생산 설비도 HLB 제약 등을 통해 가지고 미리 다 맞춰놨기 때문에 허가만 나오면 언제든지 신속하게 간암 치료 시장에 침투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전에 리보세라닙은 이 위암 관련해가지고는 중국에서 판매를 하고 있고, 여기서 로열티를 일부 매출을 계속 받고 있잖아요. 다만 그 부분은 크지 않고 있고, 글로벌 시장에서 다시 한번 3, 4차 시장 치료제로 침투하려고 하고 있는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암 시장 자체가 동양권에 비해서 서양에선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3, 4차 치료제로 승인이 된다 하더라도 시장 규모를 잡고 이 부분이 어떻게 허가 날지도 아직까지 좀 미지수인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기대가 되는 거는 이 선량한 부분도 있지만 이 간암 치료제가 되겠습니다. 간암 1차 치료제로서 현재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리보세라닙, 표적항암제와 캄렐리주맙, 면역항암제가 동시에 사용되면서 간암 치료 시장에 큰 바람을 불고 올 기대를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면역항암제는 말 그대로 사람의 몸에 면역력을 끌어올려줘가지고 암을 치료할 수 있는 방향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키트루다 등 일부 치료제 등이 있지만 이번에는 간암 쪽으로 이 부분을 타겟을 잡은 거고, 캄렐리주맙이고요. 그리고 리보세라닙 같은 경우에는 이제 표적항암제로서 간암 치료에 같이 사용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리보세라닙은 경구용으로, 그리고 캄렐리주맙은 주사제로서 투여가 된다라고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에 대한 공장 실사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 소식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임상 결과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543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했는데요. 중국인 비중이 이번에도 상당 부분 좀 섞이긴 했습니다. 글로벌 10개국이 넘는 곳에서 진행을 했지만 여전히 4분의 3 정도는 이제 아시아권 환자로 진행을 했고,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FDA와 이 부분은 사전에 좀 조율이 됐어요. 이 정도 비율로도 어느 정도 괜찮다라고 조율이 됐기 때문에 이전에 위암 치료제가 좀 독양이 한정되어서 그 결과를 쉽게 인정받지 못했던 것에 비하면 이제는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생존율이라든가 이런 결과 지표들이 이전에 쓰이고 있던 약들에 비해서 훨씬 더 양호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복잡한 수치를 중에서 제일 핵심으로 봐야 되는 것은 이 HR 비교군이 되겠습니다. HR이 1에 가까워지면은 대조군과 차이가 없다라는 뜻이고, 약으로서의 가치가 크게 떨어진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HR 수치가 낮을수록 약으로서의 치료 가치, 생존기간 늘려주고 암세포를 없애주고 이런 부분에서 훨씬 더 강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기존에 사용되던 치료제들 보면 0.92, 0.06, 0.78, 0.62 눈에 띄게 보이죠? 이 부분에서도 0.52로 훨씬 높은 그 치료율과 생존율 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이제 간암 시장에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어떻게 강점을 보일 수 있느냐? 치료제 가격이 상당히 쌉니다. 키트루다 같은 경우 이제 면역항암제의 대표적인 거고 많은 효과를 본 사람들도 있지만 연간 약가가 15만 달러에 달해요. 15만 달러. 1억 5천만 원이죠. 한 1억 7천, 8천만 원까지 될 수 있는데 상당히 비싸고, 틱센트릭과 아바스틴 병행은 32만 달러.
그리고 렌비마나 넥사바도 거의 10만 달러에 달합니다. 하지만 캄랄리주맙과 리보세라닙을 병행으로 사용하면은 이게 10,000달러 수준으로 확 떨어져요. 10,000달러 수준이면은 상당히 좀 그래도 쉽게 치료를 받을 수 있고, 미국의 의료보험 체계가 상당히 좀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미국 시장을 그래서 효과적으로 진입할 수 있는 약 가격이고, 이것 때문에도 어떻게 보면 승인 가능성이 높다라고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암 같은 경우에는 동양권에서 훨씬 더 환자가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위암 환자는 동양권이 훨씬 비율이 높아요. 유럽도 일정 부분 있지만, 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비율이 낮고 간암에 대한 치료 니즈가 훨씬 더 컸던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FDA에서 이 간암 치료제로서 비용도 적고 효과까지 뛰어나다면 HLB와 항서제약의 이번 병행요법을 승인해 줄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중요한 점은, 근데 아무리 봐도 중요한 점은 이 중국과의 관계, 이 부분이 좀 되겠습니다. FDA에서 항서제약의 캄랄리주맙 공장을 어떤 식으로 승인을 해줄 건지, 그리고 또 하나는 FDA에서 그래서 중국 제약사의 약들을 어떻게 좀 유연하게 허가를 해줄지가 문제가 될 텐데, 다행인 점은 11월 달에 처음으로 이제 중국 제약기업의 약을 또 FDA에서 하나 승인을 해준 전례가 이번에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는 이 부분에서도 FDA의 유연한 승인 정책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약이 승인된다고 해가지고 모든 게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이를 생산하고 판매할 수 있는 루트를 찾는 것도 중요한데, 이 부분에서도 미리 선제적인 준비 대응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약사, 보험사, 리테일 간 처방약 가격 협상이라든가 보험 커버리지 티어 배정 담당 역할 등 판매에 대한 준비를 미리 좀 해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생산 같은 경우에도 국내에도 생산 공장을 이미 지어놨기 때문에 가격이 싼 간암 치료제, 효과가 있는 간암 치료제로서 충분히 승인 이후에는 침투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현재 FDA 승인된 신약이 7개 정도 있는데, 그 중에서 대부분의 약들은 좀 시장 가치가 좀 작고, SK 바이오팜의 이제 뇌전증 치료제, 쉽게 말씀드리면은 간질 치료제가 있는데, 그 경우는 사실 그 뇌전증 시장은 좀 커요. 하지만 SK 바이오팜이 해당 시장을 파고 들어가는 속도는 다소 조금 슬로우한 모습이기는 합니다. 물론 그 약 하나만으로도 SK 바이오팜도 내년 흑자 기대를 가져갈 수는 있지만, HLB 같은 경우에는 SK 바이오팜보다 또 더 빠르게 신약 승인 날 경우 이걸 점유해 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리보세라닙을 중심으로 이제 매출을 내고 한다면은 이후에는 새로운 파이프라인들을 지속적으로 도입하고, 계열사가 갖고 있는 파이프라인들에 대해서도 연구를 진행할 수 있는 더욱더 힘이 커진 가운데 종합 제약바이오 기업으로서 도약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목에 대해서 결론을 좀 말씀드리면은, 간암 1차 치료제로서 FDA 승인을 이제 목전에 두고 있고 기다리고 있다. 2024년 5월 16일까지 결과가 나올 텐데, 그 전에 언제라도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는 점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는 일단 위암 치료제도 3차, 4차 치료제로서라도 매출을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도 아직은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메인은 역시 간암 1차 치료제 리보세라님과 캄랄리주맙의 병용치료,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다양한 파이프라인, 자회사들과 같이 관계사들과 함께 하는 파이프라인 연구를 통해 가지고 종합 제약바이오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다라는 점,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즉 일단 하나의 벽을 넘기 위한 큰 허들이 조만간 다가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소식 나오면은 빠르게 확인 후 전달해서 여러분들 편안하게 투자하실 수 있도록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이렇게 HLB에 대해서 첫 영상으로 자세히 안내를 좀 드렸고요. 여러분들 영상 잘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도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